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에 대한 두 팀장들의 다른 대우가 영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의 세심한 행동이 영국 대표팀의 주장인 해리 케인과 비교되며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강력한 팀을 보유하고 있지만 팀워크 부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케인도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특별한 행동이 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행동 차이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케인을 맹목적으로 칭찬하던 일부 영국인들조차도 손흥민이 토트넘을 일관된 팀으로 만든 방법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고 영국의 한 전설이 케인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한 발언이 주요 뉴스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영국에서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그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국 국가대표팀의 싱가포르를 상대로 한 아시아 지역 예선 라운드 2의 큰 승리가 유럽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싱가포르를 5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득점 목록을 보면 조규성,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황의조 같은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연속 득점을 하며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키커 신문은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분데스리가의 세 선수 김민재, 정우영, 이재성의 활약과 한국의 싱가포르에 대한 대승을 조명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경기 중반 싱가포르 수비수의 거친 파울로 넘어져 부상 우려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여러 매체들, 이브닝 스탠다드를 포함하여 손흥민이 넘어진 상황을 보도하고 그가 팬들을 안심시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그라운드에 오래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는 느낌이 없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선수들이 조금씩 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에 소집되는 것은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고 월드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파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의 주목을 끈 것은 손흥민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그의 리더십이었으며 이는 유로 예선 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네 번째 골은 황의조가 페널티킥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순간 하나가 TV 화면에 포착되었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다른 선수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 영국 TV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으며 손흥민이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순간 그의 리더십이 부각되었습니다. 황희찬이 황의조 옆에서 손흥민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때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황희찬은 황의조의 등을 두드리며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황의조에게 기회를 넘겼고 황희찬 옆에 서서 그와 하이파이브를 나누었습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황의조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했고 그는 아직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황의조가 손흥민의 제안에 따라 페널티킥을 차서 골을 넣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황의조는 황희찬의 지지 덕분에 다시 컨디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손흥민이 팀장으로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도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들은 또한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해리 케인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2024년 유로 예선에서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7골을 넣으며 영국이 7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영국 팀의 한 선수인 잭 그릴리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릴리시와 사카는 영국의 양날개로 공격을 이끌었지만 그릴리시는 나중에 주전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한 사카는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그릴리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 축구의 전설 스티븐 제라드는 부카요 사카가 세계적인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카가 다른 레벨에 있다고 말하며 조콜 역시 사카를 전국 축구의 미래 얼굴이며 큰 무대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만들어낸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잭 그릴리시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부진을 인정하는 슬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릴리시는 저기 올 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처럼 플레이가 되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프로 선수가 자신의 부진을 인정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며 영국 선수들은 그릴리시가 자신감을 되찾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기회는 74분에 왔습니다. 영국이 페널티킥을 얻었고 경기 후에 공개된 뒷이야기에 따르면 동료들은 해리 케인에게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잭 그릴리시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케인은 국가대표 득점 기록을 추구하기 위해 이를 거부했고 결국 페널티킥에서 득점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확실한 경기였기 때문에 케인은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케인의 페널티킥 집착은 이미 영국에서도 유명한 문제였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부상 여파로 8게임 연속 무득점에 부진할 때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득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손흥민에게 단 한 번도 페널티킥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료의 회복을 돕는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계속해서 페널티킥을 찼습니다. 물론 주요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는 것이 맞지만 일각에서는 부진한 동료가 폼을 회복하는 것도 승리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케인을 비판했습니다. 페널티킥 양보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케인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EPL 득점왕 출신 테디 셰링엄도 TV에서 케인이 손흥민에게 정말로 페널티킥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그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는 손흥민과 케인의 행동 차이가 영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진정한 리더는 승리를 갈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람을 이끄는 능력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조직과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뛰어난 리더를 가진 한국 대표팀이 다가오는 중국과의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축구 이적 시장이 활발한 상황에서 토트넘 핫스퍼의 수비수 에릭 다이어의 이야기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클럽에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역할 변화에 직면한 다이어는 현재 유럽의 여러 큰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의 관심에서부터 유벤투스와 에즈 로마와 같은 세리에 A 클럽까지 다이어의 미래는 많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 기사는 다이어의 최신 경력 측면을 탐구할 것이며 이적 과정에서 그가 직면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에릭 다이어, 토트넘 호스퍼의 베테랑 수비수, 그의 경력에 중대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유럽의 여러 명문 클럽들이 그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며 그의 축구 인생은 새로운 상승세를 맞이하고 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가 종료되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다이어의 토트넘에서의 역할은 크게 변했다. 이전 시즌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33경기에 출전하는 등 핵심 선수로 활약했지만 현재 시즌에는 리그에서 단 2경기 출전에 그쳤다. 이는 감독의 전략과 팀 구성에서 그의 역할이 축소됐음을 시사한다. 토트넘에서의 출전 기회가 줄어들면서 다이어는 새로운 도전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의 경력과 능력은 여전히 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센터백 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다이어를 주요 영입 목표로 삼고 있다고 알려졌다. 바이에른 뮌헨은 벤자멘 파바르의 이적과 더 리흐트, 우파메카노의 부상으로 센터백 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이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중요한 보강 자원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세리에에서도 다이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유벤투스와 에즈 로마는 그를 영입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유벤투스는 2024년 여름 자유계약이 되는 다이어를 노려보고 있으며 에즈 로마의 조제 모리뉴 감독 역시 토트넘 시절 다이어를 기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이어의 이적은 단순히 클럽 변경을 넘어서 그의 축구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에서의 입지 축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과 경험은 여전히 유럽 최고의 클럽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이어의 다음 목적지는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한 그의 길은 이미 열려 있는 듯하다. 그의 다음 행보는 축구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